네. 네. 남편도 너무 고생했고 최선을 다했던 게 그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한 거와 양육권 내용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면 아내 측부터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실 저희는 실제 소송 중이기도 한데요. 실제 소송에서도 저희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갖는 것으로 일부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했었었는데 네. 처음엔 제가 아이를 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베이비시터랑도 계속 술 먹고 네. 바람 피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방치했던 문제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게 아이들한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나가 있는 기간이 1년 한 2개월 정도는 나가 있는 동안 제가 계속 혼자 양육을 했거든요. 그 둘째 아들하고 엄마랑 그럼 트러블이 꽤 있잖아요. 네. 안 맞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양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내만 키우고 싶어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분리양육은 안 된다. 한 명이 다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막내는 그래도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고. 그러니까 아들도 엄마를 어려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조금 어려워하나? 어려워하긴 해요. 네. 그래도 엄마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데 혼나면 너무 무서워하고 이게 너무 갭 차이가 크다고 엄마가? 느껴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아이들하고 한 게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보증금 4천만 원의 월세를 납입하고 있거든요. 일단 두 분 재산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2억 5천, 하나는 6억. 그러면은 여기에 대출 남아 있는 거 얼마인가요? 2억 2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출 2억 2천이 있고 그럼 없는데요 자산이? 큰일 났네. 아예 없어요, 남편이.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아까 원하는 방법의 재산 분할은 어떤 거였죠? 저는 아이들하고 네. 살 집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집을 명의 이전을 저한테 해주고 천안 집을 네네 그 대출을 본인이 갚아 나가는 걸로 재산 분할을 저는 근데 이거는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있으니까 자산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집 보증금을 저희가 받는 방향으로 그 4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첫째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3천만 원을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증금 4천만 원 받고 그 과거 양육비로 받았던 3천만 원 그 부분을 이제 받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각자 채무는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근데 아내분하고 남편분의 지금 명의의 채무가 각각 있는데 남편분 명의의 채무가 2억이 있는데 아내 명의로는 1억 3천의 빚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3억 3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1억 3천의 채무로 가져가고 우리한테 4천, 3천을 받으면 1억 3천에서 7천을 빼니까 6천이라는 마이너스가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6천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채무가 1억 맞죠? 3천이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남편분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저는 그 채무를 제가 다 완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의 1억 3천의 빚도 내가 가져가겠다. 네, 그렇죠? 네. 1억 3천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부채가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저 아이들이랑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빚을 갚아줘서 좋다 뭐 이런 감정은 없었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이득 아니에요? 이게 훨씬 이득이죠. 네. 예. 저희 거에 1억 3천은 상환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잡는 조건으로 다 네. 네. 왜냐하면 1억 3천의 빚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억 3천 또한 제가 쓴 돈이 아닙니다. 네,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갚아준다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조금 당연하다고 네.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게 당연하진 않아요.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가정생활에서 하면서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돈 벌다가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 단독으로 다 책임져야지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왜? 좀 무서워지네. 본인이 그거를 갚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거는 저한테 어떤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저한테 약속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약속을 지키는 거다. 법률상 타당한 거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니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네. 근데 그거를 받으면서 그 7천은 요구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이신 건지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데 본인이 계속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사실 금액보다는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경제권을 남편이 계속 가지고 있었고 제가 계속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고 카드값 얼마 나와서 그것에 대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순간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남편이 몰래 추가로 대출을 계속 마이너스 대출을 계속 받았는데 아이 재워놓고 제가 밤에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갚아준 돈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저기 아내분이 받고 싶은 정도의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저는 적어도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집이라도 저는 진짜 단칸방이라도 아, 그 얻을 수 있는 돈이라도 그 얻을 수 있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돈이 네. 네. 너무 결혼 생활 내내 고생만 했는데 근데 지금 뭐가 있어야 저는 적어도 지금 집 월세 보증금만큼은 저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라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자면 1억 3천 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보증금 명의를 이전해서 아내분이 받고 남은 돈이 이제 9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9천만 원을 분할해가지고 상환하는 방향으로 네. 해야 어찌됐든 일단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미래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도 이 부분은 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집에 살려면 보증금 4천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아내의 빚은 9천만 우리가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나머지 하시더라고요. 4천은 그럼 김별 씨가 나중에 갚는 걸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저 거기서 나머지 4천 네, 네, 내채무니까. 네. 그렇죠. 이해 가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월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이 계속 깎이고 있어서 사실 그것도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거 정해지면은 밀린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낼 것도 그거는 유지를 하는 거는 4천을 유지하는 거를 조건으로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쪼갤 땐 쪼개더라도 이건 유지하는 형태 쪼개야지 없애면서 쪼개는 거는 서로 감정만 키우니까. 그다음 그거를 고려하는 전제로 양육비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큰애는 뭐 이미 네. 성인이 됐고 네. 그 두 명에 대한 양육권을 넘긴다라는 얘기죠. 네. 그거는 일단은 좀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양육비 정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야 좀 조율이 될 것 같네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분이 월 소득이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조금 요즘 소득이 좀 높으신 편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하면 뭐 1,2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그게 이제 때는요.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저희 양육비 기준은. 산정 기준표상 금액으로 해가지고 첫째 아이가 뭐
240만 원, 둘째 아이가 225만 원, 그러니까 465만 원인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제외해서요. 두 아이 합해서 385만 원 정도. 385만 원 정도. 이렇게 385만 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도 지금 타일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입이 일정하진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00만 원 되고 뭐 1,500도 되지만 1,000만 원 안 될 때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평균 1,200. 우리가 일단은 소득만 따져도 우리가 볼 때는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다. 그렇죠? 네. 1,200, 300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남편도 지금 소득은 계속 있지만 명의의 빚들이 꽤 많으니까 그걸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양육비도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뭐 1,000만 원을 버는데 이게 지금 양육비가 400 나가고 그다음에 남편이 지금 아까 빚 1억 3천에 대한 이자는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거의 없게 돼요, 남편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는 385는 과하고 300만 원보다는 좀 밑으로 좀 떨어져야 되겠다, 그거. 최대치가 300만 원? 네. 최대치가 300만 원? 네. 그래서 300만 원 정도면 사실은 그걸 다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근데 월세 150을 내고 150으로 또 그렇죠. 아이가 둘 다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로는 그것도 사실은 근데 월세 굉장히 내면- 어렵게 왜냐면은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차량도 지금 제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납부할 게 너무 부가적인 많아요. 납부하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명칭이 많이 나왔는데 두 분서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하면 네. 양육비와 그다음에 부양료, 생활비 이런 걸 다 섞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혼인 관계 있을 때는 네. 남편이 아내도 부양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지만 이혼하면 이제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양육비는 말 그대로 애들 기르는 비용이니까 네. 그 금액이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이걸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 이걸 아이들이 나중에 들으면 야 우리 부모가 네. 나를 갖다 키우기가 싫었구나 하는 걸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가지면 안 되고 네. 양육비만 관련해서 애들 양육비 들어가는 중에 나를 얼마나 부담하겠다는 것만 남겨놓고 그 돈은 아무리 많아도 아이들은 부족하다 생각을 가지고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3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150이 뭐 이제 집 월세로 나가고 150으로 애를 키워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하던데 본인의 수입도 늘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정했지만 그중에 내 월세도 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 벌면 신발값이면 따로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명쾌한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혼할 때 그 재산 분할과 양육을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조정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혼 절차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편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전용배 씨는 아내 김별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이혼 안 하시겠습니까? 네.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 와서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던 걸 느꼈고요. 앞으로 좀 살아가면서 그 고생시켰던 것들을 좀 보답하고 싶습니다. 심리교육이 첫날이었으면 좀 더 빨리 깨닫지 않았을까? 그럼 이틀을 사과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우리 아내 김별 씨는 남편 전용배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 이혼하시겠습니까? 네. 네. 뭐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남편이 이제 계속 회피를 하고 그런 모습에서 제가 더 이상은 제 체력이나 정신력으로는 버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서로 각자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아내가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는 아예 없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를 종결시키기까지 힘들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김별 씨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두 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혼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후회 없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더 늦게 깨닫지 않았나.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제 후회가 좀 더 덜하지 않았을까. 사과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편도 너무 고생했고 너무 그동안에 막 빚이나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남편이 충분히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 너무 알고 있고 최선을 다했던 게 그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혼이 꼭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날이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난 생각만 해 적어도 나보다 더 아프길 나보다 늦게 있길 나 때문에 잠 못 이루길 너 없이 가까스로 한동안 버티길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약간 남편이 아들 같았어요. 용배야,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원망하지도 말고 아이들의 아빠 엄마로서 멋있게 같이 늙어가자.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좀 사과를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 진짜. 앞으로 더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옆엔 없지만 멀리서나마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싶습니다.